여러분께서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시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적인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며 필수적으로 침묵해야만 하는 6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가 이 같은 상황에 해당될까요? 첫째로, 해당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필히 말을 아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해 마음껏 추측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내게 큰 피해가 올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타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해 논의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건강 이슈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내용들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주제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염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때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단순한 화제거리에 불과하며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침묵하도록 하라.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말에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수용하고 납득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이 하는 말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언이든 듣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여가며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줄 사람은 그 사람 말고도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바람을 품고 듣기 좋은 말을 건넸다가 무미건조한 반응에 낙담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침묵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요. 많은 경우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유익합니다. 말이 없음도 표현 방식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말을 배울 수 있지만 침묵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침묵은 지혜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과거 삶에서 말실수나 과장된 표현으로 후회한 적은 있겠지만 침묵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말함으로써 후회하게 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조용한 것도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를 익히면 표현력이 다양해집니다. 수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더라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는 예나 아니요, 좋다거나 싫다는 기초적인 표현도 할 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사리 분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삶을 살아가며 절대로 언성을 높이면 안 되는 첫째 상황은 내적 또는 외적 이유로 무언가를 뚜렷하게 떠올리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피로가 쌓였거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현재 분노나 불안감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잠시 동안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침묵하며 내 생각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누구나 감정이 격해져 폭발하는 순간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경솔하게 내린 결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내뱉은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입과 혀를 늘 조심하세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도록 하세요. 넷째,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 일단 침묵하는 것이 좋다. 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상황은 내가 하려는 말이 다른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듣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아픔이나 상처를 줄 위험이 클 때입니다. 당연히 사실을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 고통스러울지언정 진실을 전해야 할 순간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본 뒤 꼭 사실을 밝혀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가볍게 넘겨도 될 만한 일인지부터 판단해 보세요. 설령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선 타인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으며 하물며 보탬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은 상대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친구 사이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아끼세요. 우리는 항상 거짓보다는 진실을 찾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어도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짓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주 어릴 적부터 지겹도록 들어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껄끄러운 사실입니다. 사실에서도 거짓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 앞에서 당신은 부유하시네요. 또는 여드름이 있는 사람에게 피부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가 파산한 아내에게는 망한 회사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되는 사실은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비밀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비밀 또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도 거짓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 역시 면도날처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면도기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얼굴이나 손 등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은 말하는 순간 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위험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폭발은 때때로 인명피해를 크게 초래하기도 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며 인간관계에서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믿고 비밀을 털어놓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 원한을 살 수 있으며 운이 나쁘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100마디 비난보다도 친한 친구의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입힙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들은 가벼운 말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작은 말 하나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법은 쉽게 익힐 수 있지만 침묵하는 법은 익히기 어렵습니다. 침묵은 지혜를 둘러싼 담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두가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발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혼자서 간직하고 있으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휘두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욕구가 들더라도 자제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설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말실수나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를 지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어나 음성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들 하죠. 말은 항상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뱉어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다른 이의 흉을 보는 행위는 특히나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인에게는 또 다른 지인이 있고 그 지인들 역시 각각의 지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는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친구와의 비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은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금고와도 같습니다. 금고는 빈번하게 또는 간단하게 열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열리는 금고일수록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고가 열리면 남의 험담이나 모함하는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한을 살 수도 있어요. 제일 안전한 금고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야 하죠. 금고가 열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고의 신뢰성은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별달리 할 말이 없을 때에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 별다른 이야기 거리가 없을 때라도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경우가 흔합니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별 의미 없는 말도 계속해서 떠든다고요. 별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이야기를 지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더욱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은 말 실수로 인하여 공경에 처한 적은 있었어도 상대방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입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듣는 귀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도구입니다. 선조들이 수다를 삼가라고 거듭해서 역설했던 것은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입보다 눈과 귀를 더 많이 가진 까닭은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소리를 잘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고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조용한 침묵은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부가적으로 침묵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부가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니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나치지 않은 자랑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돈 자랑만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 필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재력을 과시하지 말아주세요. 누구나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식 칭찬, 남편 칭찬, 아내 칭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당한 자랑은 대화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진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보면 자랑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랑거리 중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자랑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만큼이나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돈 문제에 대한 걱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고민거리들 중 대부분은 돈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금전적인 주제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재력을 과시한다면 상대방은 위축될 수 있고 본인도 친구를 잃거나 가진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상처받게 되는 것이 꼭 세 가지 존재합니다. 법률, 언쟁,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돈이 없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원하는 음식 섭취, 자녀들을 위한 물품 구매 등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부탁을 거절해서 친구 사이가 틀어지거나 반대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해 친구를 잃는 일들이 그러한 예시입니다. 게다가 돈은 소금물처럼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갖고 싶어져 돈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는 결국 내 인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인에게 가볍게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이나 충고 등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좋은 충고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섣부른 조언은 잘해야 본전이고 대체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래도 꼭 해야겠다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조언은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중요합니다. 절대로 시계를 꺼내서 과시하듯이 지식을 드러내지 마세요.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간단히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에만 말을 합니다. 괜한 일에 남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잘한 일은 본인의 선택 덕분이라 여기지만 잘못된 일은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순간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현재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남 탓하며 핑계 대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우둔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부족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남은 인생을 위한 대비를 시작하세요. 회개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임을 깨닫길 희망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훌륭한 언변은 훌륭한 행실보다 못합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유용하기도 위험하기도 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이든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고 국가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말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당신의 입 속에서 맴도는 말은 아직까지는 당신의 지배를 받는 노예와도 같습니다. 때론 입장이 바뀌어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이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인은 입이 더러운 사람을 아름다운 궁전 옆에 무두지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단점 때문에 그 매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 이유는 우둔한 사람은 침묵의 가치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지닌 능력이나 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조심스러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내세우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유형은 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내 능력을 질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의 장점을 치켜 세우고 재능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재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자신에게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만약 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간주하며 비난하는 두 번째 유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이 소유한 능력이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유는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총명한 빛을 숨기고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을 지키고 분쟁을 피하며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능력을 가졌다면 그저 묵묵히 그 역량을 발휘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뽐내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에 자신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는 게 좋아요. 침묵이 무엇인지 경험해봐야 말이 많은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께서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신 까닭은 자신의 말은 절반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2배로 경청하라는 뜻이랍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자랑이 뜻하지 않게 와전되어 오해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내 처지가 곤란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을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격려해주는 덕담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랑은 단순한 잡음에 불과하며 이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적절한 대화 방식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예전부터 자신이 대단했다는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현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만 남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볼품없어 보이기 마련이죠. 현재 가진 것들 안에서 행복과 가치를 찾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 중 현재의 삶이 행복하거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과도하게 자랑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경솔하게 말끝마다 앞세우며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그 가치가 퇴색되고 볼품없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잘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본 내용 어떠셨나요?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생각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